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의 교통수단을 상징하는 통합 브랜드 고서울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의 가치와 정체성, 독창성을 담은 통합 브랜드 고서울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수단을 브랜딩한 것은 전국 최초로 고서울 적용 대상은 기후동행 카드로 탈 수 있는 버스,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 한강버스 등 4가지입니다. 이 디자인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게 되면 이 브랜드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에 있는 서울을 떠올릴 수 있고,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데 좀 더 편의성이 증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지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출시한 교통통합 브랜드를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사, 한강버스 선착장, 따릉이 대여소에 부착할 계획입니다. 은평구가 체육회 소속 직원 4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의회 업무보고에서는 은평구 체육회 부실 운영과 보조금 관리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4일 은평구 감사 담당관의 주요 업무와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경수 의원은 최근 체육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그동안 체육회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조금 관리에 허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평구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보조금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사무국장 등 체육회 직원 4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은 체육회에 구비 42억여 원 등 약 50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되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5년간 특별한 감사가 없어 체육회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보조금이 체육회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우리 구비가 42억 한 500만 원 들어가고 일반 서울시에서 한 3억, 또 체육회에서 한 3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같은 구청의 공무원들 입에서까지도 이 감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박세은 의원은 체육회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여러 기관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며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체육회 감사 결과를 의회에조차 비공개로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체육회가 돌아가는 지금 상황이 임기가 거의 절반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회장은 돌연 사퇴를 했죠. 그리고 구청에서 국장을 포함한 체육 지도자 3명에서 4명을 경찰 고발을 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면 그럼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 있잖아요. 체육 예산 다 그냥 다 삭감을 해도 할 말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지 어떤 예산을 대하는 어떤 태도나 그런 걸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 구 감사 담당관은 해당 건은 경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감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회 감사 관련해서는 아까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수사 결과가 종료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저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5개 주차장 증설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양천구는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세대별 5개 주차장 증설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목동아파트 등 5개 단지에 5개 주차장 304면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도 구는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개 주차장 400면 증설을 지원합니다. 단지별로는 최대 200명까지 가능하며 100세대 이상 단지에는 사업비의 70%, 100세대 미만 단지에는 80% 이하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로 양천구청 주택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기러녹 할머니의 유족이 인천시에 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인천시는 유족들이 길원옥 할머니가 평생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뜻을 기리고자 인천시 여성권익시설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성폭력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치유하도록 심신회복 공간 조성에 기부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길 할머니는 건강 악화로 투병 생활을 하다 지난 16일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향년 97세로 숨졌습니다. 인천시가 원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마련에 나섭니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원도심 지역에 20만 면의 주차 공간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전체적인 주차장 확보율은 2023년 기준 106%, 일반 주택가의 경우 76% 수준입니다. 하지만 원도심에서 아파트 주차장을 제외한 주차율은 43%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6년 동안 6만 면의 신규 주차 공간을 만들고 종교시설과 대형마트, 학교, 공공기관의 부설 주차장을 활용해 14만 면을 더 갖출 예정입니다. 시는 올해 주차면 확보율을 48%까지 끌어올리고 매년 약 6%씩 최종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올해는 4,950면을 착공, 준공하고 부설 장소 2만 750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인천시의회가 1991년 재출범 후 처음으로 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엽니다. 지난 21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혜권 의장이 보고한 징계회부 이유서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유서에는 지난 12월 24일과 이달 16일 인천 서구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A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리특위는 24일 징계회부서를 접수하면 먼저 민간인 7명으로 구성한 윤리자문심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검토합니다. 징계는 경고와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나뉩니다. 이후 윤리특위는 회의를 열고 자문위에서 제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어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 징계 안건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의원 찬성으로 A씨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단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는 3월 20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의 구리시 이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구리시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불거진 서울시 편입 의지를 여전히 굽히지 않자 경기도가 GH 이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백경현 구리시장은 GH 이전과 서울 편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며 GH 구리 이전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GH가 경기도 산하기관인데다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옮기려던 것이라 구리시의 행정구역이 서울로 바뀌면 이전 사업 명분 자체가 사라진다는 입장입니다. 구리시장은 서울 편입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시민 요구에 따라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이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부지를 매입할 때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 북부 대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5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민선 8기 내 북부 지역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최초 분양 공고일 이후 1년 경과 기준 분양률이 50% 미만이고 경기도 지역 균형발전 지원 대상 지역인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등에 위치하며 공공이 개발한 산업단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연 0.3에서 2%까지 2차 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신기술, 벤처 창업, 경기도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은 0.5%, 여성 장애인, 경기도 유망 중소, 경기도 일자리 우수 기업은 0.3%의 추가 2차 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동두천시가 제출한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동두천시 상봉암동 82,700제곱미터에 조성됩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 등 총 250억 원입니다. 오는 10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 내년 본사업을 시작해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소요산자락에 자리한 이 테마파크는 놀이숲, 문화숲, 캠핑숲 등 7개의 숲을 테마로 구성됩니다. 경기도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으로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몰을 운영합니다. 탄생응원몰은 서울시가 기업들과 협력해 만든 온라인 육아용품 판매몰입니다. 업체 700곳이 입점해 최대 50%까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기저귀나 분유 같은 육아용품을 할인 판매합니다. 한편 서울시와 신한카드, LG CNS가 협력해 구축한 탄생응원몰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서울시가 24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서울 청년 문화패스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 2만 7천 명에게 문화관람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 청년 문화패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2002년에서 2005년에 태어난 서울 거주 청년 가운데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무복무 제대 청년의 경우 군 복무 기간 최대 3년까지 가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999년생까지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산속에 위치한 배수지에 소방시설을 설치해 산불 위험에 대비합니다. 서울시는 옥외 소화전이나 소방펌프 설치가 가능한 배수지 11곳을 선정해 설비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양천구 신정 배수지에 우선 소방시설 구축을 마치고 나머지 10곳은 올해 공사 예정입니다. 또 소방 설비가 어려워 이번 사업에서는 제외됐던 배수지 17곳도 용역을 통해 추가 설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24일 알리쉐르 아부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만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은 글로벌 톱10 시티 도약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한 인천과 중앙아시아 교통 요충지인 우즈베키스탄 간의 경제, 물류, 문화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부두 살로모프 대사도 국제도시 인천과의 본격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3년부터 아시아권 의료 지원 사업을 통해 18명의 우즈베키스탄 어린이를 초청해 치료한 바 있습니다. 2022년엔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 우호도시 결연을 맺었습니다.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소상공인들이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대체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120만 원 외에 인천시에서 최대 9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심사를 거쳐 3개월 동안 월 30만 원씩 채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급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는 노동부가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지급하는 150만 원에 더해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올해 1월 이후 출산한 자녀를 인천에 출생신고한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